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 올해 경기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이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까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내수를 조금이나마 살리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최근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렇지만 핵심적인 쟁점 사안을 두고 여전히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추경 협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 관련 내용 경제부 최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전망 수정치를 내놨는데 그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추경에 대한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저께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 전망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KDI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이제 소개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부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은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4%포인트 낮춰서 1.5%로 제시했는데요. KDI가 발표한 1.6%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이기도 합니다. 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5조에서 20조 원의 이제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1.5% 이상의 성장률이 필요하다면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흥 총재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 필요성 발언 때문에 코스피가 장중에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중앙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추경을 좀 촉구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국회의 추경 협의가 좀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 20일이었죠.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4인이 모여서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때 이제 정부와 여야 모두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이제 추경 규모와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여야정은 추후 열릴 실무협의에서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정협의회가 열린 지가 일주일 정도가 지금 지난 시점인데요. 네. 아직도 실무협의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정은 각자의 셈법이 조금씩 달라서 이제 신경전만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빨리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는데 다들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좀 속내가 좀 각각 좀 다른가 보네요. 네, 우선 여야의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이 바로 추경의 규모인데요. 네. 민주당은 이미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35조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 예산 13조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35조 원이면 아주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인데 특히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조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5만 원씩 그렇죠. 예. 네. 25만 원이죠. 네.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은 이 대목에서 난색을 이제 표하고 있는 건데요. 네. 보편적 현금 지원에는 이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래 세대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35조 추경안을 내놨는데 야당도 이것을 실현 가능한 숫자라기보다는 어떤 협상 전략의 하나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당의 35조 원의 추경에 좀 여당은 당연히 반대를 할 텐데 여당이 또 제시한 또 안도 있을 텐데 어떤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제 기본적으로 추경의 이 규모와 예산 배정 분야를 검토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처럼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는데요. 네. 이 바우처를 통해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25만 원 소비 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민의힘의 100만 원 바우처는 이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의 추경안을 슈퍼 추경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국민의힘의 추경안은 이제 핀셋 추경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양 당의 그 입장 차이를 그런 개념으로 바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추경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게 이 기획재정부 기재부인데, 기재부는 뭐 전통적으로 추경에 좀 소극적인,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기재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제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아직 기재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거나 추경 편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여야정 실무협의 테이블에 추경을 올리기로 한 만큼 협의에 일단 충실하게 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민생 법안과 추경을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민생 법안이란 반도체 특별법, 조세 특례 제한법,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등을 말하는데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뿐만 아니라 이런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입니다. 네, 이 반도체 특별법만 하더라도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때문에 지금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을 추경과 연계해서 논의하면 추경 협의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네, 그 부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을 연계해서 논의하게 되면 추경 협상의 속도는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당에서는 연금 개혁부터 이제 논의를 하고 추경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연금 개혁까지 묶이다 보면 추경 협의는 이제 시장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모수개혁 등 쟁점들이 이제 합의될 가능성이 좀 열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연금개혁이나 반도체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추경 협의도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어서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네, 물론 이런저런 쟁점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이 추경 논의 속도가 더딜수록 경기 침체는 더욱더 좀 골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외부 전문가들은 이번 지금 논란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네, 추경에 대해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빨리 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는 한 2달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국회 심사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추경 논의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상반기 안에 추경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네. 집행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추경은 이제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정부가 좀 손을 놓고 있다라는 비판도 좀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추경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부가 비판받을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네. 다만 이제 기재부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현재 기재부가 추경 관련해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적자 국채를 얼마나 찍느냐인데요.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추경을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그 재원은 모두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해 이제 국고채 총 발행 한도가 197조 6천억 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적자 국채의 발행량은 8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만약에 20조 원 정도의 추경을 한다면 적자 국채 규모가 100조 원을 이제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재정 건전성 기조를 많이 신경 쓰는 기재부다 보니까 적자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20조 정도의 적자 국채가 추가로 발행되면 채권 시장에서는 이것을 좀
감내할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20조에서 30조 원 정도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긴 한데요. 네. 여기까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고요. 기재부에서도 이런 시장의 어떤 인식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시장에서 이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나라 빚이 이제 증가한다는 점인데요. 나라 빚이 늘어나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지 GDP 대비 이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모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재정 건전성 관리 역시 기재부의 중요한 역할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추경 규모를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아무래도 야당은 재정을 좀 더 풀자라는 쪽일 테고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아껴 쓰자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적정 규모 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추경 관련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복수의 경제학계 전문가들과 전화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20조에서 25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제시한 35조보다는 좀 작은 수준이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제시한 15조에서 20조 원보다는 조금 많은 이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여당이 만약에 끝까지 민주당의 추경안을 반대를 한다면 실제 추경 규모는 20조 원 정도 남짓이 되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경 협의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경 규모는 좀 얼마나 편성될 것인지 최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